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호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이제 꽃샘추위겠죠? 또 올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제까지는 굉장히 따뜻했는데 오늘은 좀 제법 쌀쌀합니다. 그래도 이제 봄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저희한테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정호 변호사와 함께는 재개발, 재건축, 보상 노하우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 집단이 있죠.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정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하셨다더니 어떻게 잘 하셨어요? 아, 예, 잘했습니다. 예. 그 교대역 근처죠? 예, 교대역 6번 출구에 있습니다. 출구. 예. 그 잘 되니까 옮긴 거죠? 아, 예, 요즘에 예, 저희 사무실 확장 이전하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김정호 변호사님 오늘 주제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 주제는 그 최근에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서 종교시설의 권리와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소송 사례에 대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예, 예. 사실 재건축 재개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상가를 어떻게 분양받느냐 그렇죠. 이건데요. 사실 혹시 MC님은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서 사찰, 교회, 성당 같은 종교시설이 어떻게 분양이 되는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사찰 교회가 그 임차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조합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 원래 이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 그럼 그냥 분양받아서 적법하게 뭐 2종 근생이든지 규모에 따라 1종 근생이든지 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그동안 조합에서 그와 관련된 분양 계획을 적법하게 수립하지 않아서 분양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분양 대상자에서 완전히 제외를 한다든가 또는 종교시설은 땅만 받아가라, 건물은 없다, 종교 용지만 분양한다든가 이런 반쪽짜리 분양 계획을 수립해서 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 사례가 좀 있습니다. 머리 아파서 그런가요? 조합에서는? 이거의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은 도시정비법에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굉장히 미비합니다. 아파트라던가 상가는 이제 어떻게 분양 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면 된다라는 명정 규정들이 있는데, 종교시설 같은 특수한 건축물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명시적 규정이 없다 보니까 조합에서도 사실은 이런 종교시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계속 분쟁이 생기는 거죠. 종교시설 기존에 있었던 것만큼 새롭게 조성되는 대지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종교시설도 충분히 반영해서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조합 입장에서는 관련된 규정이 명정 규정이 없다 보니까 뭐 좀 양자 간에 계속 다툼이 생겼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피해 사례도 있지만 제가 아는 사례는 강서 쪽에 교회인데 그 추가 분담금은 그 교회 명도 문제 때문에 그 명도가 제일 문제잖아요, 항상. 예, 명도에 가서 사실 이런 문제가 제일 불거지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뭐 그게 합법이다 불법이다는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겠지만 일단 사업이 굉장히 지체된 자체가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예, 맞습니다. 추가 분담금 문제도 그렇고. 예. 그런 교회들도 있던데요. 예, 사실 그런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해당 지역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 같은 힘 있는 교회, 굉장히 큰 교회의 경우에는 사실 조합 입장에서도 그런 교회를 함부로 뭐 이렇게 강제로 쫓아내거나 이런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많은 피해를 봤던 교회들의 이제 대다수는 어떤 좀 소규모 종교시설들, 뭐 교회 입장에서 뭐 개척교회라던가, 그다음에 뭐 사찰들도 소규모 사찰들, 이런 좀 힘없는 사찰들이 많이 피해를 받고, 물론 큰 교회들도 조합이 일방적으로 현금 청산자로 간주해서 쫓아내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건 항상 이제 뭐 어떤 힘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이제 밀고 당기는 또는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동안 상당수의 종교시설들이 피해를 본 거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우리 김 변호사께서 그 도정법에 규정이 없다고 했잖아요. 종교시설에 대한.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이 조합들은 그냥 내쫓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명시적 규정이 없다 보니까 종교시설과 계속 협의를 뭐 진행을 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모든 게 다 협의가 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근데 협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로서 종교 시설도 토지 등 소유자인데 그렇죠.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로서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될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데 그런 권리, 예를 들어서 분양 신청의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냥 일방적으로 현금 청산자로 간주해서 쫓아내거나 또는 반쪽짜리 분양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종교 용지는 뭐 만들어주겠다. 근데 건축은 없다. 건물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가라는 얘기밖에 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그 대지에서 그동안은 이제 교회라던가 사찰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뭐 대지에서 돗자리 깔고 해라 라는 구축공을 교회 보고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명시적인 뭐 입장도 없습니다, 사실. 하지 말라는 사인이네, 그죠?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종교시설을 어떻게 이전해야 되는 대책, 이전 대책이죠. 그게 없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제 이런 종교시설이라고 하는 이 교회나 사찰을 하고 있는 조합,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사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이겁니다. 이제 관리 처분 단계쯤 가서 이게 문제가 불거지죠. 직접적으로 나타나죠. 왜냐하면은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정비사업 시행 이후에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켜주는 계획. 좀 쉽게 얘기해서는 사실 헌집 주고 새 집을 받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인데 이거에 대해서 종교시설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하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분이 있은 다음에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이 있은 다음에 90일 이내 그렇죠. 3달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행정소송.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송이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승소한 사례가 있나요? 사실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어떤 정치적인 압박도 좀 많이 받습니다. 여론도 사실 뭐 알밖에 하는 거냐 너희가 뭐 이런 여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종교시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종교시설도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한 손에 꼽힐 정도의 승소사가 있는데 그 사례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례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서울에 있는 한 재개발 구역에서 그 교회와 재개발 조합 사이에 이전 대책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교회와 구체적인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한 거죠. 특히 이때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은 종교 용지는 분양을 하겠다. 근데 건물이라든가 건축시설 이런 것들은 완전히 누락시킨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서울고등법원이 2017년 4월에 이 관리처분 계획 전부에 대해서 위법했다고 해서 취소 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어떤 선고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것은 이 서울고등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종교시설 부지의 분양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종교시설에서 일방적으로 수립한 종교시설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이 위법하다. 그러면 그런 관리처분 계획이 일부가 하자가 있고 위법한데 전체를 다 취소하면 이건 굉장히 반향이 클 것 같은데. 굉장히 크죠. 조합 사업 자체가 완전히 그냥 스톱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서울고등법원이 이렇게 판시한 데는 또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요. 관리처분 계획은 사실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그 아파트, 그다음에 상가, 그다음에 그 이외의 건축시설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처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추가 부담금이라던가 이런 게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문제죠,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도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교외 부분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아파트나 상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담금을 결정하는 그렇죠. 비례율, 예, 권리가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교외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전체가 다 바뀔 수밖에 없다. 교외 부분을 새로 수립하게 될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취소 판결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교외 부분에 대한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 계획 전체가 취소된 거는 본 사례가 최초의 판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됐네요. 작년 4월이면. 그렇습니다. 2017년 4월. 이게 앞으로 이제 종교시설에 대한 이게 어떤 판례나 어떤 기준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소송 사례 있습니까? 예, 또 다른 사례는 2016년도 예, 예. 4월에 있었던 서울행정법원 판결인데요. 예. 사실 이것도 이제 서울에 있는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교회와 관련된 거고요. 사실 이 교회와 재개발 조합과 계속 쭉 협의를 했었는데 예, 여기서 예. 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 재개발 조합이 교회를 현금 청산 대상자로 간주하고 예. 분양 신청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분양 대상자에서 완전 제외시켰습니다. 그럼 현금 청산으로. 예, 그렇죠. 현금 청산시킨 거죠. 예. 그래서 이 교회도 행정소송 제기했고요. 서울행정법원이 이 관리처분 계획에 취소 판결했습니다. 이것도 전체 취소 판결. 이거는 일부 취소가 됐습니다. 이때 어떤 제가 일부예요? 이때는 사실 이 당사자가 일부를 취소해달라, 교회 부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라고 청구했습니다. 사실 앞전에 있었던 서울고등법원 사건에서는 교회가 전체를 취소해달라고 예. 법원에 요청했었던 거고, 요거는 일부를 취소해달라 요청을 하니까 일부를 취소해 준 거죠. 그럼 예. 둘 다 이게 의미가 있네요. 하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면 관리처분 계획 자체가 다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어떤 선례가 된 거고, 예. 이번 행정법원 판결은 전체가 아니고 교회 종교시설 내 거는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거 바로 잡아달라고 하니까 예. 일부에 대해서 취소 판결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이제 이제 통상 법원은 요청한 내용의 범위에서만 판단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도 교회가 전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면 전부 취소도 가능했었던 사례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앞으로 조합들은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게 무슨 엄청난 큰 문제가 생기겠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취소되면은 사업 자체가 굉장히 지연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조합원들에게 결국 큰 피해를 오겠죠. 예.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예. 특히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시를 두 가지 했는데요. 어떤 거죠? 자, 종교시설도 토지등 소유자에 해당한다. 예.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주택이라던가 상가와는 달리 좀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지등 소유자에 해당한다. 예. 그리고 토지등 소유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법하게 분양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예, 두 가지를 그러면 이제 판시했습니다. 이거는 제일 먼저 이렇게 도정법을 개정해야 되겠네요. 사실 도정법에 이런 특수한 성격의 건축물들을 어떻게 분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전체 취소한 것처럼 예.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 게 이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조합 입장에서는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라는 핑계를 항변을 하지만 네. 그럼으로써 그 재개발 단지가 몇 세대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어마어마한 금전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걸 어떻게 감수를 하려고 그렇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걸 한다는 그렇죠. 예,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또는 이제 국회에서도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를 좀 깊이 인식을 해서 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좀 합니다. 자, 어렵네. 사실 이와 관련돼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최근에 서울시가 예. 이제 이런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그 다음에 이런 종교시설과 사이에 이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뉴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 방안 예. 이런 것들을 만든 지침이 있고요. 사실은 이 지침에 대해서
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예. 구체적으로 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뭐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고 어디서 우리가 신문에서 이슈나 가십으로 봤던 이런 내용을 갖고 법리적으로 잘 다뤄주셨고요. 자, 법무센터 김정우 변호사의 재개발 재건축 보상 노하우. 오늘은 그 재개발 재건축 구역의 종교시설의 권리와 소송 사례를 일단 오늘 6번째 시간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구제 방안으로 서울시에서 뉴타운에 대한 종교시설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병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